74세의 김동진 아버님은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전액과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집 한 채까지 무려 30년씩 친구의 잔인하고 치밀한 배신으로 모두 잃고 영하의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동진 아버님은 결코 좌절이라는 단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짓밟혔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발판 삼아 정의롭고 통쾌한 복수이자 완벽한 인생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결국 잃어버렸던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자기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뼈아픈 현실의 민낯과 마지막에 찾아오는 짜릿한 사이다 반전을 통해 나이 70에도 인생은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뜨거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굳건한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진정한 존엄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진 아버님은 평생을 건축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고 벽돌을 쌓는 일에 기술자로서의 확고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노동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22살에 고향을 떠나 건축 현장에 뛰어든 아버님은 가난했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낮에는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야간 기술학교에 다니며 건축 이론을 독파했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아버님은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유능한 젊은 기술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황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아버님은 건축 현장의 안전과 정확성을 책임지는 장인 중의 장인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관리와 원칙은 현장의 어떤 규율보다 강력했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45년 경력 동안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정직함 그 자체였습니다. 건축주가 자재비를 아끼거나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불법적인 부실 공사를 요구할 때면 아버님은 단호하고 거칠게 거절했습니다. 건물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공간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제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자부심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굳건한 원칙 덕분에 때로는 일자리를 잃기도 했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를 존경했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더 좋은 조건의 일감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68세에 은퇴했을 때 아버님 손에는 2억 원이 조금 넘는 퇴직금과 아내와 40년을 함께한 소박하지만 정겨운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아버님은 이 돈으로 자녀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고 아내와 함께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삼았습니다. 은퇴 후 첫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여보,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내라며 웃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할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내렸던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 최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난을 함께 겪으며 동고동락한 형제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님의 결혼식 사회를 보았고 두 가정이 명절과 제사를 함께 지낼 만큼 끈끈했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님의 아내에게 친동생처럼 따뜻했고 아버님의 자녀들에게도 삼촌으로 불렸습니다. 30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곳까지 보듬었고 단 한 번도 서로를 의심해 본 적 없는 맹목적인 신뢰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단단했던 신뢰의 탑이 훗날 아버님의 인생을 산산조각낼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아버님의 노후에 갑자기 민호 씨가 나타난 것은 은퇴 후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낯빛이 어둡고 수척해진 얼굴로 아버님을 찾아와 동진아, 이번 기회만 잡으면 우리 둘 다 편안한 황혼을 보낼 수 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민호 씨는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거래처 부도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고 빚이 8천만 원이나 생겨 당장 집까지 잃게 될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초췌한 몰골은 아버님의 연민과 동정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가 아버님께 절박하게 제안한 것은 시니어 대상 프리미엄 실버타운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경기도 외곽의 낡은 건물을 매입했고 이를 최고급 시설로 고치면 예상 수익률이 최소 연 30%에 달할 것이라며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님께 동진아, 딱 2억만 투자해줘. 자네의 퇴직금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 사업의 지분 30%를 확실하게 줄게. 1년에 배당금으로 6천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자네 노후는 물론이고 자식들 유산까지 마련할 수 있다네라고 부탁했습니다. 2억 원은 아버님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유혹은 단순한 돈을 넘어 아버님의 자존심과 장인으로서의 명예를 교묘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는 아버님의 45년 건축 경력을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습니다. 자네 실력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네. 이건 자네 전문 분야야. 자네가 기술 감리만 완벽하게 맡아주면 부실 공사 걱정은 없어. 이 사업은 자네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명예를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위대한 기회야. 아버님은 친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함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대신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지막 과욕 때문에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6개월만 투자하면 아이들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생활비로 줄 수 있겠지. 30년 친구인 민호가 나를 속일 리 없어. 내가 현장 감리를 맡으면 안전해. 아버님은 자신의 기술자로서 판단 능력이 친구의 유혹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는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무리한 투자를 해요? 이 돈은 우리의 마지막 비상금이에요. 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만약 잘못되면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당신의 친구라는 분의 말만 믿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내의 간절한 충고를 냉정하게 무시했고 오히려 아내에게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요? 라고 화를 내며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아내 몰래 어렵게 모은 퇴직금 2억 원 전액을 민호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공증받았다는 가짜 차용증을 건네며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민호 씨는 마지막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아버님의 빌라를 공동담보로 잡는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아버님은 친구가 이건 형식적인 거야. 자네 집에는 절대 손 안 대라고 말한 그 눈빛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서명했습니다. 민호 씨는 이 담보 서류를 이용해 사업 자금이 아닌 고리의 사채 3억 원까지 끌어들일 계획이었습니다. 이 맹목적인 신뢰가 아버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 2달이 지나도록 민호 씨에게서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불안감에 시달리다 급히 민호 씨의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한 달 전에 월세도 밀린 채 자물쇠가 채워진 텅 빈 곳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민호 씨가 짐을 싸서 어디론가 야반도주하듯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치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닫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인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2명의 건장한 사채업자들이 아버님 댁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냉혹하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님의 빌라 담보 서류를 이용해 무려 사채 3억 원을 끌어다 쓴 상태였으며 아버님이 연대 보증을 섰다는 서류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굵은 목소리로 최민호는 당신에게 사기친 겁니다. 2주 안에 3억을 갚지 못하면 당신이 사는 이 집은 곧바로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당장 비워! 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의 집을 지키기 위해 무릎 꿇고 사정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단호하게 아버님을 밀쳐내고 돌아섰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날린 것,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여보! 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충격으로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은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이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건강까지 앗아갔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재산을 잃은 슬픔보다 30년 친구에게 당했다는 배신감과
남편을 믿었던 아내의 고통이 아버님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빌라 한 채마저 잔혹하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아내를 부축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낡고 좁은 월세 단칸방으로 내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을 때 동진 아버님은 가족의 외면이라는 돈의 상실보다 더 아프고 가혹한 칼날을 마주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어렵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들과 딸은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바빠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이삿짐 센터를 부르세요 라며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님은 홀로 30년 세월의 짐을 정리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님은 단칸방에서 요양 중인 아내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위해 자녀들에게 어렵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분노와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거절이었습니다.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모아둔 결혼 자금으로 집을 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요. 우리 집이 사기당했다고 주변에서 다 수군거려요.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라고요. 저희 인생까지 망칠 셈이에요. 저희도 돈 없어요. 라고 쏟아냈습니다. 딸은 더 냉정했습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친구 말만 믿었어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이제 우리에게 짐일 뿐이에요. 저희도 저희 살기 바빠요. 책임은 스스로 지세요. 자녀들은 단 한 번도 아버님을 걱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대신 재산 상실에 대한 분노와 가문의 수치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님을 재산을 탕진한 무능한 노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버님과 아내는 춥고 좁은 단칸방에서 컵라면 2개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뇌졸중으로 마비된 아내는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고 아버님은 아내의 입에 라면을 떠먹여 주면서 두 사람은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고통보다 자식들에게 인간적인 존엄을 잃고 짐짝처럼 취급당한다는 사실이 아버님을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사라지니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라는 자괴감에 아버님은 삶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방에서 재활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가늘고 애처로운 앓는 소리가 아버님의 목덜미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무너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내마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나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돈에 눈이 먼 자식들의 비난 속에서 잃어버린 내 존엄을 반드시 나 자신의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 이것이 아버님을 살게 한 마지막 생존 본능이자 투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자녀들의 냉정한 외면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렬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내가 쓰러지면 아내는 누가 돌보나. 74세의 기술자가 아직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동진 아버님은 끓어오르는 투지를 안고 시청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 직원은 아버님의 이력서를 보더니 74세라는 나이에 난감해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70세 이상은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현장 일자리가 정말 희박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님은 나이 때문에 외면당하는 현실에 씁쓸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준비해간 45년 건축기술 경력과 30년 무사고 경력을 담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전문성을 쏟아냈습니다. 제 경험과 기술은 대학 교육으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현장을 봅니다. 저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은 아버님의 절박한 진심과 노장에 꺾이지 않는 투지에 감동했고 결국 아버님께 시니어 건축물 안전감리 보조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월 80만 원의 보수였지만 아버님은 다시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첫 출근 날 아버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아버님은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힘주어 다짐했습니다. 김동진, 다시 시작이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너의 기술과 명예는 살아있다. 아버님이 재기에 나선 지 정확히 1년 6개월 후 마침내 운명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가 진행하던 실버타운 사업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허울뿐인 사기였고 거액을 속여 뺏은 민호 씨는 투자자들의 집단 고소로 경찰의 전국 수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춥고 늙은 아버님의 단칸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에 민호 씨가 들어와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우정의 죄책감 대신 경찰에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와 비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자네 돈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합의해줘.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식구들은 길바닥에 앉아. 우리 30년 친구 아니었나? 동진아, 한 번만 도와줘. 아버님은 30년 친구였던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자네는 나한테서 2억 원이라는 돈을 훔쳤지만 나는 자네 덕분에 74세에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다시 찾았네. 나는 지금 내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고 기술자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네. 하지만 자네는 나한테서 돈을 훔친 대가로 평생의 존엄과 자유를 모두 잃었네. 누가 진짜 더 큰 손해를 봤을까? 생각해보게. 자네를 용서할 수 없네. 자네는 돈보다 100배는 더 소중한 30년의 신뢰를 배신했어. 그 죄는 자네가 스스로 감당해야 내가 비로소 자네에게 빼앗겼던 내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거야. 자네의 죄는 자네가 지어야지. 아버님은 끝내 합의를 거부했고 민호 씨는 결국 사기죄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서 빼앗겼던 존엄을 되찾는 가장 정의롭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아버님의 재기는 눈부셨습니다. 아버님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입소문을 탔고 아버님의 안전감리 조언을 듣고 대형 사고를 막은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아버님께 정식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아버님은 시니어 건축감리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여 불과 3년 만에 잃어버렸던 모든 돈을 회복하고 아내의 치료비까지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아내 역시 아버님의 헌신적인 간호와 재활치료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미소도 되찾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아버님의 성공 소식을 듣자마자 외면했던 자녀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희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저희가 합심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아버지의 재력과 성공을 탐하는 노골적인 탐욕을 읽었습니다. 아버님은 단호하고 차갑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늦었다. 너희는 내가 가난했을 때 나를 짐짝처럼 취급하고 버렸지만 나는 너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이다. 너희는 이미 아버지로서의 존엄을 잃은 나를 버렸어. 이제 와서 내 성공을 탐하는 너희에게 더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다. 너희의 길을 가거라. 자식들의 탐욕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존엄을 우뚝 세운 가장 짜릿하고 후련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진 아버님은 결국 아내의 건강까지 완벽히 회복시키고 이전에 살던 빌라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와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당신 덕분이야. 아버님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명예 멘토가 되어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아버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역설합니다. 저는 74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심지어 자식들의 진정한 사랑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친구의 배신과 자식의 외면이라는 끔찍한 시련 덕분에 다시 일어서야 할 진정한 이유와 목표를 찾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내 기술과 경험에 자부심을 가질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때 남들도 결국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동진 아버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눈앞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진실한 땀과 끊임없는 노력만이 통쾌한 성공과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아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버님은 모든 돈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가장 크고 변치 않는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도전하는 마음과 꺾이지 않는 존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혹시라도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좌절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 구독자님들이 계신다면 74세 김동진 아버님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역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지혜와 빛나는 경험을 다시 세상에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두 번째 인생, 저희 시니어 행복 충전소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